휩쓸리지 않는 투자법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미 뭐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이제 외국인들 매수에도 조금 강도가 둔화됐다 말씀하셨는데요. 주춤주춤하고 있고요. 환율까지 오르고 조금 갇혀 있습니다. 시장이요. 시장 체크해주고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물가 지표가 나왔죠. 네. CPI도 나오고 PPI가 나왔는데 물가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당분간 물가가 빠른 속도로 뭐 떨어지긴 좀 힘들겠구나. 높은 수준은 당분간 유지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또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잇따라 나왔습니다. 뭐 3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뭐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지난주 흐름처럼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월 초에 지금 시작을 한 뒤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104.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약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3월 22일 날 우리 FOMC 미팅이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 쪽이 25bp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50bp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막을 살짝만 좀 빼주시겠습니까? 그 그림이 조금 들 보여서 말씀하십시오. 가장 최근이 여기고요. 일주일 전이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90%를 원래는 넘어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그런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80% 밑으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이 이제 50bp 금리 인상 확률인데 오히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확률이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좀처럼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기서 지수가 더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연초 이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게 연초 이후로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은 뭐 좀 더 관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3,000억 이상으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좀 외국인 매매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노란색 그림이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연초부터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약간 더 이상 안 들어오거나 오히려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1200원 초반에서 1300원 가깝게 이번에 1299원까지 거의 올라왔었죠.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조금 주춤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때 많이 과거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보시면 세로 막대 그래프가 위로 별로 올라오지 않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천억 파는 동안 500억 가깝게 이렇게 삼성전자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 지수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크게 안 들어오니까 지수도 주춤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당분간 노란색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2500선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최근에는 계속 2500선에 부딪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환율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 순매수 주춤하죠. 노란색이 코스피인가요? 네, 노란색 지수가 코스피 지수고 최근에 고점이 2500선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다시 강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 지수는 2500선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3천억 파는 동안 순매수를 100억 이상 한 종목들을 뽑아보니까 네. 한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장에. 그만큼 100억 이상 산 종목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반면에 매도한 금액을 보니까요, 100억 이상 매도한 금액은 한 10개 이상으로 한 2배 정도 가깝게 많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금액도 있습니다. 금액도 매수 규모보다는 크네요.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매도하는 종목들을 보면 그 업종의 좀 대표 주자들을 팔고 있는 좀 알맹이 있는 매도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수가 연초 이후에 좀 2200선에서 2500선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왔지만 외국인들이 이끄는 이러한 장세는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금 일단락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제한된 박스권 안에서 뭐 좀 개별 종목 장세, 뭐 중소형주 장세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로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하방도 전보다는 단단합니다.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갇힌 장세에서 어떤 게 가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2차 전지가 주도해 갔고요. 뭐 아직도 강합니다만 오늘은 최근에 강한 철강하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뭐 또 삼성전자가 이제 OLED TV 또 한다 어제 뉴스도 봤는데요. OLED 패널이나 디스플레이 쪽도 강하네요. 네. 제가 1월 중순에 우리 박사님하고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효성 TNC 말씀드릴 때 그때 철강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두 종목을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효성 TNC는 오늘 다시 또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좀 재밌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중국 이제 분들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집단 체조를 다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하면 원래 공원에 가면 다 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런 모습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이제 그 체육복을 입으면 얼마나 스판덱스가 앞으로도 더 나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주가가 올라오니까 아마 또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복 안 입으시던데 평상복으로 공원에 가면 뭐 노래소리 나고 그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 것 같고, 철강은 뭐 최근에 사실 좀 안타까운 이슈긴 하지만 튀르키예 이슈도 좀 만들어지면서 뭐 만들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가장 최악일 때 결국엔 시클리클은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강 그리고 또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해서 우리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화학주들도 이제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1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다들 소비 관련주들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그동안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던 철강화학에 대한 이쪽이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들을 좀 역발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화학까지도 오늘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최근에 IT에서는 반도체는 중간중간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디스플레이는 아무도 별로 보지 않던 쪽이었죠. 근데 최근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제 이 표를 만들어 온 것을 한번 보시면 기관들이 시총 대비해서 많이 산 업종을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업종을 얼마나 의미 있게 많이 샀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는 섹터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 보기 드문 쪽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뭐 경기와 연관된다고 하면 무슨 뭐 대형 패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단계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철강 이야기도 했지만 철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컨센서스 전망치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데 PBR 싸고 그다음에 이슈가 모멘텀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보면 PBR이 제가 그려보니까 현대제철이 제일 싸더군요. 0.25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제철이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아직까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데 여전히 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패널 한번 보시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하고 계시는 이 업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가 여전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1년 뒤에도 영업이익은 여전히 실적 나오기는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도 제가 PBR을 한번 뽑아보니까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좀 아픈 손가락이죠. 네, 우리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예. 저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예. 우리 박사님께서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네. 근데 아직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0.46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키워드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스택 텐덤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OLED의 이제 구조 새롭게 바뀌는 구조인데 우리가 이제 OLED는 유기 발광 소재죠.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RGB라는 그 유기물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투스택 텐덤이라는 것은 이 한 층이 아니라 한 층 더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겹으로 이제 바른다라는 건데 왜 두 겹으로 바르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이 안 길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OLED를 적용시키는 게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PC, 노트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PC를 사고 바꿀 때 보면 2년 만에 바꾸진 않거든요. 태블릿 PC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고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효율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주려면 한 층을 발라서는 안 되고 그들은 좀 2층 정도는 발라줘야지 길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애플입니다. 네, 애플이 이걸 지금 주도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애플 쪽으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한 회사가 크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투스택 텐덤 구조로서 조금 애플과 잘하고 있는 쪽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올라오는 이유가 있군요. 네네, 다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LCD만 보면 사실 이거 중국 쪽으로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실적도 안 좋고 볼 이유가 없는데 애플이 앞으로 이 태블릿 PC와 노트북으로 OLED를 적용하면서 LGD가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기 전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유기 발광 소재를 납품하는 PNH테크라든지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유기 소재를 하는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들 종목들은 먼저 올라왔고 이제 시장에서 좀 안 오르고 싼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까지 시장에서는 좀 쳐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전자가 최근에 하는 사이에 이미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소형주 중에 뭐 PNH테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들이 사실은 더 변동성은 또 탄력은 있습니다. 이들 이슈가 될 때. 하지만 내가 중소형주는 좀 부담스럽고 대형주 중에 혹시 애플이 이쪽으로 진출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선택을 한다면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쳐다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변화가 있다는 게 모멘텀을 주죠. 옛날에 LED도 뭐 마이크로 LED 이런 거 한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투스택 텐덤, 좀 생소합니다만 투스택 OLED라고도 하는데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